된동어미 화전가를 볼게요. 일단 된동어미라는 말은 된동, 불에 댄 아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제 어릴 때 사고가 있어서 아이가 불에 댄 자국이 있는 거죠. 된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된동이의 엄마, 이게 된동어미예요. 그 다음에 화전가는 화전놀이라는 이제 풍습이 있죠. 꽃놀이를 가서 거기서 이제 화전을 부쳐 먹던 뭐 이런 풍습이고, 그래서 화전을 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된동어미가 화전을 가는 노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된동어미가 다른 여자들과 이제 화전을 가는 이야기가 겉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안에 있는 이야기는 된동어미의 이제 경험, 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된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자, 이 부분은 된동어미가 경험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된동어미의 경험을 왜 얘기하는 거냐면, 된동어미가 이제 재혼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같이 화전놀이를 간 여자들 중에 청상과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을 청상과부라고 하는데, 이 청상과부가 재혼을 할까 고민을 해요. 재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해요, 재혼을.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혼자서 평생, 남은 평생을 산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고 외롭기도 하고 하니까 재혼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걸 보고 된동어미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재혼해봤는데, 야, 재혼하지 마라. 결국은 이제 재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된동어미가 재혼을 여러 번 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내화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된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상 의구하나 인정물정 다변했네. 자, 본 고향, 그러니까 친정이 있는 곳이죠. 원래 이제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살잖아요. 조선 후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본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이전 강사는 의구하다는 것은 영원, 변함이 없으나 이런 뜻이고요. 인정물정은 다변했다. 그러니까 요 대꾸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대꾸고, 대조, 강산, 자연사, 인정, 인간사,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은 하나 없고 모르는 사람 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전 강사는 의구하다. 자연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다.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력이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다. 자, 요거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두견새가 나오면, 여러분 문학에서 두견새가 나오면 죽은 사람의 현신이에요. 현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두견새가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애상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됐죠?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 문학 작품에서 그렇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견새를 보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기를, 두견새네, 죽은 사람의 현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내 죽은 서방님이 두견새가 되어 나타났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력이 이거는 그 중국 고사랑 관련이 돼 있는데, 귀촉도라는 그 새가 있죠. 그 귀촉도가 두견새고 두견새가 소쩍새고 이게 다 같은 새를 가리키는 건데, 불력이는 결국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총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진 귀촉도, 그 귀촉도라는 새가 이제 귀촉 뭐 이렇게 울었다는 건데, 이게 불력이 울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이런 애상감을 드러내는 그런 새라는 거죠. 소쩍새가.
아무튼 그래서 두견세는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의 현신인데 죽은 서방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방님의 죽은 넋이라고 이제 된동어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새야 새야 두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소름을 불러내느냐. 반가워서 울었더냐 서러워서 울었더냐. 서방님의 넋이거는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넋이 아니면 아주 멀리 날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웁니다. 이걸 보니까 서방님의 넋이라는 거예요. 서방님의 넋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견새를 죽은 서방님의 현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괄호 열고 첫 서방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된동어미가 재혼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네,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건데 그 남편들 말고 첫 서방님, 첫 서방님의 현신이 아마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의 넋이 분명하다. 애고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가워라. 근 50년 이곳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나? 그러니까 그 첫 서방님이 죽은 지가 50년이 지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된동엄이 나이가 꽤 됐죠. 그죠? 근 50년 뭐 한 40몇 년 됐다 쳐도 지금 거의 60 가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근 50년 이곳에서 내오기를 기다렸나? 그 다음 보면 어이할고 어이할고 후에막급 어이할고 요거 이제 AABA 구조라고 하죠. 보통 어이할고 A, 어이할고 A, 후에막급 B, 어이할고 A, AABA 구조. 자 보시면 후에막급이니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한다.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보기도 부끄러워. 자 부끄러움의 정서가 드러나요. 이건 정서예요. 부끄러워. 후회하고 있어요. 정서. 내 팔자를 마음에 새겼다면 새보기도 부끄럽지 않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팔자대로 살았으면, 그러니까 내 팔자를 마음에 새기고 그 팔자대로 살았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냐? 내 팔자를 팔자대로 살지 않고 팔자를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팔자 고친다는 재혼하는 걸 뜻해요. 재혼한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결혼이 잘 안 되고 나서 그러면 그게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팔자를 고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를 고친다 이러면 재혼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팔자를 마음에 새기고 그 팔자대로 살았으면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가 팔자를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부끄럽다. 다시 말하면 재혼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서방님 죽었을 때 첫 서방님 죽었을 때 그냥 친정으로 돌아왔으면 그때 이 두견새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두견새가 지금 50년 동안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바로 왔으면 두견새를 만났을 거고 그러면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이 두견새 자웅이 돼요. 자웅은 이제 암컷과 수컷 부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부부가 되어 1000만년이나 살아볼 걸.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저 새와 천년만년 살 것을 이런 얘기죠.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자 그러니까 뭘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정절을 지킬 것을 재가를 든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첫째 난구는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난구는 괴질에 죽고 괴질은 병이에요. 셋째 난구는 물에 죽고 넷째 난구는 불에 죽어. 이야, 진짜 가지각색으로 죽었네요. 그죠? 거기다가 재혼을 몇 번을 한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3번이나 재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난군들이 죽은 거예요.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첫째 난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을 하고 다시 가지 말았다면, 다시 갔다는 건 이제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수절이라는 말이 이 숫자가 지킬 숫자고요. 수절 이러면 절개를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절개를 지킨다는 건 결국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절을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저새를 보아도 무안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죠.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기로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은 죽어서도 못된 귀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려각은 못 세워도 열려각 이 각자는 다리 각자. 그래서 열려다리는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 걸. 그러니까 내가 수절을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해. 아이고 저년, 재혼한 년.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이 여성의 재혼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이라도 욕을 하고 친정 일간들 반가워할까? 이거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친정 일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엄마 아빠예요. 예? 여자가 자기 엄마 아빠 있는 데가 친정이란 말이야. 근데 내 가족들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문의 수치야. 재혼했잖아. 어? 그래서 이제 친정 그 식구들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고 남들도 나를 욕하고 그렇단 얘기죠. 왜? 수절을 안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수절을 할 걸, 이런 얘기죠. 수절을 했으면 남이 칭찬하고 불쌍히나 여겨줄 텐데 수절을 안 해가지고 남들이 욕하고 친정 일가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이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서럽게 오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안노인의 말이에요. 대화의 형식이 드러나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대화의 형식이 대화입니다. 자, 이 안노인은 된동어미를 위로해주는 인물인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중략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안노인이 알고 보면 된동어미의 먼 친척이에요. 뒤로 보면, 뒤에 가면 이제 그 중략 부분에 원래 나와 있어요. 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된동어미를 위로하는 인물.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노인의 말이죠. 그랬더니 된동어미가 말합니다. 내 서름을 못 이겨 이곳에 와서 옵니다. 자, 노인이 무슨 서름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서러워하나? 그랬더니 된동어미가 노인께서는 들어가시오. 내 서름 알아 쓸데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참견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 서름을 네가 알아서 뭐 하겠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오니, 허비는 이제 파며, 예의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된동어미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내가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에 와서 더 서러운가.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어디예요? 본고향. 친정이 있는 본고향이죠. 간 곳마다 그러겠습니까? 서리법.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본고향에 오니 더 서럽다. 왜?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있고 내 식구들이 있는 곳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친정 식구들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반겨줄 식구들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중략 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래서 더 서럽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대 자면서 이제 그 노인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이전 이야기를 대강하고 신명 타령을 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도 없이 신세 한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끝도 없는 신세 한탄을 했다. 자, 여기까지가 된동어미의 경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된동어미가 청상과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된동어미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내화고, 여기서부터가 외화. 청상과부에게 직접 말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다. 엉송이 밤송이를 다 쪄봤다는 건 별의 별일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별고생을 다 해봤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대. 살기, 결혼생활, 사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고 재물도 모으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팔자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운명 결정론이죠.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그러니까 고약한 신명,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고약하게 살 수밖에 없고 고생할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한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 뭐 덜 외롭게 살아보려고, 덜 고생하고 살아보려고 재혼을 한다? 그래봤자 고생할 팔자는 결국 고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이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재혼해봤자 고생할 테니까. 그래서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마라. 재혼한 사람 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됐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혼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재혼하지 말고 그른 사람 되지 말고 남들에게 칭찬이나 받고 욕이나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청춘가부 시집가려 하면 재혼하려 하면 양식 싸갖고 가서 말리려네.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라는 말이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래가 깊은 말이네요. 그쵸? 네. 전통이 있는 말이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다. 뭐 이런 얘기. 고생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다. 그러니까 재혼을 몇 번 해도 고생이란 얘기죠. 결국은 팔자다. 이팔청춘 청상들아. 이팔청춘 여러분 28이면 16살이에요. 16, 28이 16이죠? 16살. 16살 청춘 청상들아. 16살에 과부가 된 거야. 세상에. 16인데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이 죽었어요. 세상에. 아이고 어떡하냐. 남은 평생 어떻게 혼자 사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16이 넘었을 거라고요. 된동어미 화전가를 들을 정도면. 그죠? 17, 18, 19일 텐데 그 나이에 이미 니네가 과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듣고 가지 마라. 아무 동네 화령댁은 21에 혼자 되어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재혼을 했는데 겨우 5달 살다가 지가 먼저 죽었어요. 화령댁이 재혼하고 5달 만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오히려 낫지만 그게 뭐가 나? 죽었는데. 아무 동네 장림댁은 갓 20에 청상되어 20살에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제가 춘광 못 이겨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춘광을 못 이겨 영천으로 갔다는 건 영천 이제 지역 이름이니까 영천으로 재혼을 했는데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거는 재혼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네, 아무튼 뭐 이 사람들은 재혼을 하면 결국은 이제 팔자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갈래, 내방가사, 규방가사. 내방가사, 규방가사 같은 얘기고요. 여성들이 쓴 가사를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성격은 한탄적이고 사실적이고 훈계적이다. 한탄, 신세 한탄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은 된동어미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훈계,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주제는 뭐 그렇습니다. 주제가 뭐 신세 한탄도 있고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특징 수능지방의 화전놀이 바탕. 화전놀이가 드러나죠. 여기 화전가니까. 그 다음에 운명론적 인식 드러납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이게 운명론적 인식이에요. 여성의 개가를 좋지 않게 보는 당대의 인식이 드러나 있고요. 한의 관습적 상징물 바로 두견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견세. 사음보의 율격. 이건 가사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가사하면 사음보. 유사한 구절의 반복.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유사한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유사한 구절. 뭐 이런 AABA가 아까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어디 갔냐? 이런 거. AABA도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고약한 신명 고생할 팔자. 고약한 신명 고생할 팔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유사한 구절의 반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된동어미의 비극적 삶이 액자 형식, 그렇죠?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화와 외화가 있는데 외화는 된동어미가 청산과부에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 된동어미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 여자들이 와 우리 화전놀이 가세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청산과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재혼하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랬더니 된동어미가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자기 고생한 얘기 쫙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야 내가 별일 다 해봤는데 팔자를 못 고친다. 너 재혼하지 마라. 욕이나 먹지 말고 칭찬이나 들어. 재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액자식 구성입니다. 됐죠? 자 단어 뜻 해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정리 내용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